55살 최정인 씨. 지독한 속쓰림도 일반적인 위험이겠거니 생각하고 방치했다는데요. 하지만 큰 병이 되었고 이곳에서 매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건강이 회복할지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그저 희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인데요. 지금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옛날 말로 말하면 이제 좀 밋밋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위주로 하고 네. 조금 이제 단계가 올라간 게 고춧가루 좀 섞인 거 좀 가끔씩 드시고. 먹어요. 근데 이제 이 고춧가루는 최대한 좀 줄여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작아진 위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커지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좋아진 상태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위가 아직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지금은 그나마 나아진 거라는데요.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최정희 님이 처음에 2.5cm의 진행성 종양이 관찰되어서요. 그 위장의 많은 부분을 절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항암 치료까지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위장의 그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셨고요. 또 전이와 재발을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위암이 그 식습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꾸준하게 좋은 식습관을 유지해야 위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것조차 힘이 들어 집에서는 대부분 누워 있는다는데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봐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항상 그 속쓰림하고 울렁거림하고 트림을 못하니까 계속 꺽꺽꺽꺽 대니까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했어요. 반복 생활을. 소화불량이 심해지면서 탄산음료를 달고 살았다는 정인 씨. 마시면 잠깐은 속이 개운한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보낸 날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는데요. 동네 병원에서는 얘기를 하면 아 이거 일시적인 스트레스인데요? 아무리 봐도 급성 신경성 위염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면서 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뭐 우린 그런 줄 알고 또 약만 먹고 또 버틴 거죠. 하지만 증세가 점점 심해져 빈속이든 식사 후든 24시간 내내 그녀를 괴롭혔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 잠을 못 자는 거고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그 잠을 못 자니까 새카매지고 아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것 같다. 그래갖고 우리 또 옆에 사람들이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건강검진 안 받았었지 않냐. 무조건 이번엔 가야 되겠다고. 옆에서 봐도 너무 심각해 보이니까. 그래갖고 아 이거는 병원 약으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갖고 이제 건강검진 이번엔 필히 받아야 되겠다. 그때 이제 2월 달에 그래서 결심하고 간 거죠. 잔병치레 한 번 한 적이 없어 건강 체질이라고 자신했었던 정인 씨. 그 자신감은 오히려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칠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동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한테 왜 전화를 왜 했을까? 제가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혹시 소위 말하는 암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더라고요. 좀 심각하니까 대학병원 이상 가라고. 그랬고 아,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몰라갖고 생각 좀 많이 하다가 이제 그때는 제가 너무 건강하니까 막 너무 억울한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래도 어떻게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갖고 이제 일단 의사 선생님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렇게 발견한 2.5cm 크기의 종양, 위암 3기였습니다. 위의 60%를 절제했고 8번의 항암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정인 씨가 위 건강을 과신했던 만큼 식습관도 엉망이었다는데요. 제가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건강보다는 생계가 더 우선이었어요. 어떨 때는 막 이제 투자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막 이 밥을 규칙적인 게 없고 막 폭식도 하고 과식도 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게 누적이 돼서 제가 아마 위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엄마이자 가장으로 살아온 정인 씨의 삶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는데요. 칼칼한 음식을 먹으면서 삶의 고단함을 달랬고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칼칼하지 않으면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썰어서 달라 그래갖고 썰어서 넣었어요. 밋밋하거나 뭐 이러면은 맛이 없다고 느끼나 봐요, 제가. 자극적인 걸 좋아한 것 같아요. 수술이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식습관 교정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맵고 짠 음식 대신 싱겁게 간을 해서 먹고 있다는 그녀.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밥 먹을 때마다 무언가 빠진 듯 아쉽게 느껴집니다. 제가 먹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같이 먹는 사람들도 야, 너 먹는 거 보면 같이 따라 먹고 싶다고 막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자제하고 하려니까 이제 좀 힘들긴 하죠, 현재는. 위암 1기의 생존율은 90%대를 넘지만 3기 말에는 30%대까지 떨어지는데요. 수술 2년 차인 그녀의 건강은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자극을 주지 않는 음식 위주로 먹어야 하고 음식물 소화를 위해서 먹을 때도 되도록 오래 씹고 위에 부담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정인 씨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심심하지? 매번 식단을 잘 지키다가도 유혹을 느낄 때가 생긴다는데요. 빨강이를 하나 먹어봐야 되겠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무언가를 가지러 가는데요. 재발과 전이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투병 2년 차인데 이렇게 빨간 음식을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가끔은 이제 이렇게 무생채 넣어서 밥맛을 돋구려고 요거 조금씩 먹고 있거든요. 자극적이지 않게 해갖고. 혹여 위에 부담이 될까 겨우 한 가닥 집어 먹어봅니다. 위암 진단을 받고 나서야 먹고 싶은데도 먹지 못하는 고통을 처음 알게 됐답니다. 그나마 낫네. 무생채를 곁들이자 아주 약간의 매운맛이 입맛을 당기나 봅니다. 수술 이후에는 입맛이 없기 마련인데 식사를 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런데 정인 씨에게는 그나마도 허락되지 않는가 봅니다. 곧장 화장실로 가는 정인 씨. 혹시나 하고 먹은 생채 한 줄은 후폭풍으로 이어집니다. 정인 씨의 위는 아직 회복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곧장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마다 족욕을 하며 위를 달래준다는 정인 씨. 제일 힘든 게 이 체력이 자꾸 안 돌아와요. 그리고 지치고 빨리 지치고. 다시 건강해진다면 위 건강을 잘 지켜보겠노라 다짐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늦은 걸까요? 자극적인 음식은 위염과 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위암 환자는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한국인의 위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는 식습관과 아주 큰 관련이 있는데요. 308쌍의 위암 환자와 대조군을 비교한 결과 맵고 짠 음식을 선호한 그룹에서 위암 발병의 위험이 높았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소금의 나트륨이 위의 점막 상피 세포 손상을 촉진해서 위염을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위암이 쉽게 생기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 위에는 자극으로부터 지켜줄 방어막이 없는 걸까요? 위는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 가장 안쪽에 있는 위 점막은 매끄러워 상처 입기 쉬운데
지속적인 자극을 받으면 위험이 되고 결국 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으로부터 점액이 위 점막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 들수록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층이 점점 얇아진다는 겁니다. 이때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점액층에 반복적으로 상처가 나면서 결국 위벽이 깊게 패이게 되는 거죠. 한국인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위염과 위궤양의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국내 경우에는 12장 궤양 환자와 위궤양 환자 대다수에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찌개 등 음식을 같이 먹는 습관이 이런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위험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위궤양과 12장 궤양 환자 대부분에게서 발견되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의 발생률도 높이는데요. 헬리코박터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위암 유발인자로 이 균에 감염되어 있으면 위암 발생이 3배에서 6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세균은 산도 2 정도의 강한 산성인 위산과 만나면 죽지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이런 강한 위산 속에서도 죽지 않고 궤양과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균 치료가 필요합니다. 위암의 씨앗인 위염은 증상이 없는 초기부터 조심해야 하는데요. 점막에 국한돼 염증이 생긴 경우를 표재성 위염, 위 점막이 얇아지면서 모세 혈관이 비치는 상태를 위축성 위염이라 하는데 이때부터는 건강한 상태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위축성 위염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염증이 지속되면 위 점막이 장과 비슷한 조직으로 변하는데 이를 장상피 화생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위암 발병이 최대 20배가량 증가하는데요.